자, 그러면 이어서요. 제29회 실무 수행 평가 문제의 풀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24점 배점이죠. 자, 우리 교재로는 553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1번 문제는 이 부가가치세 문제로 FAT 1급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1번 문제는 거래명세서를 항상 주거든요. 네, 거래명세서에도 세금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이 있으면 유형이 몇 번이에요? 11번. 빨강색이니까, 매출이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계산서 발행하고 나오면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전자계산서 발행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13번 유형으로 해야죠. 13번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번도 출제 범위에 들어있죠. 근데 아직까지 전자계산서 발행 문제가 첫 문제, 발행하는 걸로 나온 적은 아직은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이 있으면 11번이고 세금이 없으면 13번이다. 그러니까 세금이 있으니까 11번 과세매출 유형으로. 자, 밑에 자료설명 보시면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했다는 거고요. 상품 매출 대금 중 200만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혼합분계해야 되죠.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입니다. 제가 그 채점할 때 대변에 상품이라고 쓰신 분 여기에 제가 채점할 때 기억에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제가 그거 틀린 걸로 했어요. 제가 제품 매출을 상품 매출로 한 것은 제가 앞에 우리 NCS 평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FAT 1급에서는 사실 제품은 안 나오니까 그걸 맞는 걸로 해줬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미리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품도 나올 수 있다는 걸. 하여튼 FAT 1급은 상품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상품을 매출했는데 대변의 상품은 그건 틀린 거예요. 대변의 상품이 오는 것은 타계정 대체할 때만 갑니다. 이거 매출했을 때는 상품 매출해야 돼요. 여러분, 상품 매출은 수익이고 상품은 뭐예요? 자산입니다. 수익하고 자산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손으로 쓸 때 대변에 상품 매출이 가야 됩니다. 자,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하는 거고요. 복수거래니까 복수거래로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네, 우리 늘 해봤었죠,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건 채점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월 13일 거래 확인하시고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3일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야 되겠네요. 다 닫아버리시고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10월 달 거 입력을 합니다. 13일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은 복수거래 단추 누르셔가지고요. 테니스 라켓 40개에 40만원. 테니스공 100개에 2만원. 그리고 엔터 하시고 밑에 확인이나 탭키를 눌러주면 요 합계금액 한번 맞춰보고 가는 게 좋아요. 1980만원. 네, 맞았어요. 그 다음에 거래처, 여기다가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입니다. 서영. 자,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니까 0번 입력하고 가요. 이 시스템으로 발급할 경우는 0번 입력하고 가라. 자, 분계는 혼합해야죠. 3번. 자, 이거 보세요. 대변의 상품 매출이잖아요. 근데 대변의 상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대변의 상품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애수금.
이건 맞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손으로 쓰신 분들 부가가치세 애수금 그거는 부가가치세 애수금이라고 해도 돼요. VAT 애수금이라도 하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애수금 여러분 검색하다 보면 부가세 애수금밖에 없을 테니까 맞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이 뭐냐? 3번 차변은 돈을 받는 거죠. 판매를 했는데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죠. 보니까 2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103번 보통 예금이 차변에 옵니다. 2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서울 서영스포츠가 아니에요. 예, 우리은행 고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변은 나머지는 108번 외상 매출금 1780이죠. 예. 여기 밑에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1780. 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이런 걸 좀 확인하고 가야 돼요. 차변, 대변, 합계 이런 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더 있죠. 이제 전표 입력 끝났으니까 전체 메뉴 가셔서 어디로 갑니까? 예,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로 가야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 가야죠. 네, 여기 클릭합니다. 그러셔가지고 여기다가 그 날짜 10월 13일을 검색해요. 10월 13일부터 10월 13일 엔터 그러면 딱 이거 보입니다. 네. 미전송 하나 보이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네, 밑에서 발행 한번 더 눌러 주시고 발행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누르면 발행은 됐고 전송을 하러 가야죠. 전송은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탭을 눌러서 로그인 단추 가운데 있는 거 눌러 주시고 미전송 한번 체크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매출 조회를 눌러서 이와 같이 미전송된 거 서영스포츠 걸 확인하시고 위에 있는 발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끝나요. 여기서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닫아주셔요. 한 번 더 닫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와서 최종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누르면 테니스 라켓 이게 날짜 순으로 정렬이 되면 뭐 위에 눈에 보이면 그냥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내가 꼭 봐야 되겠는데 어디 안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정렬에 가서 입력 순 해주면 방금 입력한 거 맨 바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은 내가 제대로 못했다면 여기가 비어있어 아직도. 근데 제대로 하면 이 자리에 전자 입력이 아니라 전자 발행이라고 나와요. 전자 발행과 전자 입력은 다릅니다. 전자 입력은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된 거를 여기다가 입력만 하는 거고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발행했다는 거예요. 자, 4점짜리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신용카드 문제니까 여러분 신용카드 문제를 만나면 이런데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라고 그랬죠. 가맹점이라든가 또 여기 합계 금액이라든가 이거 또 뭐가 있습니까? 날짜, 거래 날짜 이런 거. 자, 자료 설명을 볼까요? 고객 휴게실에 사용할 탁상용 블루투스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블루투스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예, 하지 말고 빨리 밑에 것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 읽고 평가 문제까지 다 읽고 고민해야 돼. 예, 일부만 읽고 고민하면 더 늦게 풀립니다. 일이. 자, 밑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는데 여기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아, 그렇지 않아도 이 블루투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탁상용 블루투스라는 게 보니까 스피커인 것 같아요. 스피커. 블루투스라는 게 이게 그 근거리 통신망인데, 예, 이 무선 통신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탁상용? 그러니까 요새 그 블루투스 탁상용 스피커 있잖아요. 예, 핸드폰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스피커 듣는 거.
그거를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비용 처리하라는 것은 이거 그냥 가격이 7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가 한 70만 원짜리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 비품 처리했을 겁니다. 자, 비용 처리, 소모품 B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매출입니다. 아니, 카드 매입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카드 매입이니까 57번. 57번. 비용 계정 과목은 소모품 B. 다 같이 입력합시다. 자, 날짜 10월 17일이죠. 17일 57번 카과 매입.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를 선택을 하죠. 무슨 카드사였죠? 삼성카드. 확인하시고 블루투스 스피커. 사실 스피커인지 뭔지 안 나왔으니까 거기 있는 대로 쓰면 탁상용 블루투스 그냥 이렇게밖에 쓸 수 없겠네요. 자,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는 거죠. 공급가액에다가 그래서 합계 금액을 7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7만원과 7천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거래처는 아까 가맹점이 전자랜드가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은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카드니까. 그리고 분계는 카드 분계하시면 돼. 4번. 자, 카드 분계 해놓고 상품 이거 아니죠. 우리 회사는 테니스 라켓 같은 스포츠 용품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모품비로 이걸 바꿔야 돼. 상품을 소모 엔터 쳐서 800번대 소모품비 찾아주세요. 830번. 꼭 800번대로 고치시라.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돼야 됩니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자동으로 돼 있어요. 미지급금으로. 카드사가 거래처가 되는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3점 문제 해결했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요. 세금자가 빠졌네요. 네, 세금자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면세를 팔았다는 거예요. 빨강색인 거 보니까. 여러분, 빨강색은 매출이고요. 파랑색은 매입입니다. 세금계산서인 경우에. 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보실 때는 색깔만 보셔도 여러분이 그 색깔로 좀 뭔가 판단이 딱 서야 돼요. 빨강색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매출이고 파랑색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매입이다. 자, 그러면 이건 매출인데 스포츠 월간지예요. 품명을 보니까 이게 잡지잖아요. 잡지가 면세 제외합니다. 자, 밑에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상품인 월간지, 이게 상품이래요. 월간지를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단 본거래에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상품이니까 월말에 받기로 한 것은 외상 매출금. 팔은 거니까.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은 50이 되겠고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랬습니다. 자, 10월 20일 면세 매출 13번입니다. 10월 20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우리 매입 매출 전표는 요 유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유형 틀리면은 뭐 그 문제 분계까지 거의 틀려요. 예. 분계까지. 그래서 요거는 13번 유형이 돼야 되고요. 품명에는 잡지, 스포츠 월간지 써주시고 금액 200개, 단가 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영유. 전자계산서니까 1번 해줘야 되고요.
분계는 아까 일부 현금 받고 했으니까 혼합 분계로 해주시고 상품 매출 그대로 주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 애수금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에 101번 현금으로 50만원 받았죠. 또 차변에 나머지는 108번 외상으로 했죠. 150만원이. 그리고 탭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영유통 맞는가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200씩 딱 떨어져 있는가를 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요. 4번 문제입니다. 네, 우리 교재로는 555페이지네요. 매입거래 너무 친절해요. 예. 가로 안에 불공이라고 이게 답을 알려준 거예요. 불공. 예. 자, 향수를 샀어요. 우리 스포츠용품 판매하는 회사에서 파란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입이라고 그랬죠. 품명을 보니까 향수를 샀습니다. 예.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여기 문제에서 딱. 자, 밑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업과 무관하군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조말론 향수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대표이사가 만약에 이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오지 않았다면은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서 가지급금 처리하면 돼요. 세금계산서 안 받아온 거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아왔다면.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이것은 공제받지 못한다 해서 불공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유형이 불공입니다. 네, 자 입력할까요?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54번 불공 매입입니다. 자, 공제 사유를 여기 2번에 있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선택해 주시고 선택 단추 누릅니다. 그리고 품명에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조말론 향수. 수량 단가가 있으면 쓰세요. 10개에 9만원이요. 90 플러스. 거래처는 공급자죠. 향기나라.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분계는 무조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네, 혼합. 자,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뭔가를 가져왔으면 가지급금으로 가지로 해주시고 이 거래처는 고쳐야 됩니다. 향기나라가 아니에요.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한지로 검색합니다. 한지연씨. 자, 내려와서 대변에 이걸 외상으로 사왔죠.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253번 미지급금 99만원 99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향기나라 그대로 떨어져야 되고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지 보셔야 된다. 보셨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상품으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 처리하면서 거래처를 한지운으로 고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거래처 안 고치고 넘어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네,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3점. 그런데 수정이네요. 수정. 예, 수정. 수정해가지고 우리가 발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FAT 1급에서는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오는 문제 안 나옵니다. FAT 1급은 발급을 이렇게 했으니까
전표 입력하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급수가 올라가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나옵니다. 발급하는 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발급을 할 때는 이 메뉴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요 발급할 때는. 근데 우리 FAT 1급에서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이미 발급을 해 놓고 입력하라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 메뉴 안 씁니다. 예.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발급된 결과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이너스 30개 수량에. 자, 밑에 자료를 읽어보면요. 주식회사 챔피온 스포츠의 11월 13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파손되어 반품되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예, 외상 매출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상 분계하세요. 예, 여러분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겠다 그러면 외상 분계하시면 돼요. 분계를.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11월 13일에 판매한 거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 전자세금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 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예, 방법만 보여줄게요. 그러면 11월 13일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테니스 라켓 100개 파는 게 보여요. 이거를 선택해 놓고 위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정할 거니 하고 수정 사유를 여기서 골라요. 예. 아까 40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반품 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환입이에요. 환입. 환입 때문에 고친다 이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환입. 예. 그러면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이 언제냐? 여기죠. 11월 13일. 네, 그래서 11월 13일 거. 그리고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공급가액이 과세 매출인데 환입 11월 13일 거 확인. 공급가액이 음수일 때만 환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데. 자, 공급가액 변동으로 그럼 한번 처리해 볼까요? (2018년 11월 13일) 확인. 메뉴가 떠야 되는데 안 떠요. 환입 2018년 11월 13일 확인. 요거는 좀 뭐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백데이터 저기에서 받은 거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예제로 할 때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FAT 1급에서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라는 건 안 나오니까 이미 발급해 놓은 것을 이처럼 발급해 놓은 것을 그대로 입력하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11월 16일자 여러분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11월 16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16일자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은 테니스 라켓이죠. 네. 테니스 라켓. 자, 수량이 마이너스로 넣습니다. 수량 30개, 단가 6만원. 그러면 마이너스 1800만원.
60만 원이 들어갔네. 6만 원. 마이너스 180만 원. 예, 부가세 마이너스 18만 원. 맞죠? 자, 그리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챔피로 검색합니다. 챔피. 자, 챔피언 스포츠. 전자세금란은 발급했죠. 수정 전자세금비환서 1번으로 하시고 분계는 외상분계 하셔라 이거.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198만 원 일어났죠.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났죠. 또 대변의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일어났죠. 이렇게 되어야 맞다. 자,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6번째 문제 매출거래 4점짜리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용카드는 카드사, 날짜, 합계금액, 정현스포츠, 가맹점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비사업자 김소유에게 테니스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채권 계정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김소유한테는 받은 거죠. 카드로. 그런데 외상매출금이 어디다면 카드사.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판매한 거죠. 카드로 판매하면 17번 카과 매출이죠. 17번.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이에요. 11월 24일. 11월 24일. 유형 17번.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요. 롯데카드죠. 확인. 품명에는 테니스화. 그리고 수량은 모르고 금액에다가 16만 5천 원. 그리고 거래처는 개인 김소로 검색해야 합니다. 김소유. 전자세금은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카드 분계를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외상매출금으로 떨어지죠? 외상매출금으로. 외상분계를 하고 나면 이 거래처를 바꿔야 될 거예요. 롯데카드 떨어져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분계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형은 채점을 하지 않아요. 요 유형은 요건 채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맞으면 돼요. 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김소유가 아니라 롯데카드로 떨어지면 돼요. 그리고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채 증가. 그다음에 상품을 팔았으니까 테니스화가 상품이죠.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상분계에도 이게 나와요? 외상분계하면 여기 김소유로 떨어져요. 그래서 외상분계해 놓고 거래처를 바꾸면 상관없어요. 그대로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카드 분계하면은 롯데카드로 자동으로 떨어져. 거래처. 자, 다음 문제 7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가 나왔네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여러분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해야 된다는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때 이 날짜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1기 확정 신고다. 그러면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래를 조회해야 됩니다.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것. 저장된 거 불러내겠습니까? 하면 예 해야만 돼요. 예. 자,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습니다. 단 전자신고세액 공제 금액은 차비,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이 있으면 미수금으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분계는 말이죠. 항상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짜 6월 30일로 해야 됩니다. 네.
어제 여러분 푸른 시험 중에 날짜 썼는데 한 분인가는 날짜를 잘못 썼어요. 예. 한 분인가는 날짜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 써야 되는데 3개월 후로 썼더라고. 예. 아니 그 다음 달 25일로 썼던가? 그 다음 달 25일로 쓴 거는 뭘까요? 납부 날짜를 쓰신 거야. 그 세금 납부하는 날짜. 정리분계는 납부하는 날을 쓴 게 아니라 그 과세기간, 조회한 기간의 마지막 날짜, 그 날짜로 정리분계하는 거예요. 자, 조회해 봅시다. 4월부터 6월까지 부가가치세 1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여기 가셔서 4 엔터 6 엔터 정기신고해서 엔터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문제에서 저장된 데이터 이용할 것 했기 때문에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걸로 분개하셔야 돼.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요거 납부할 세액이죠. 요게 차감세가 이것은 양수니까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있죠. 아까 문제에서 예. 자, 이게 10,000원이 무슨 공제지 하고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보인다 그랬죠. 전자신고세액 공제. 전자신고세액 공제 확정신고 때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1기 확정이니까 10,000원 공제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은 자비익 처리한다. 예. 그러면 이제 정리됐습니다. 자, 이걸 이용하실 분은 이걸 닫지 마세요. 이용 안 하실 분은 닫기 전에 시험지에다 다 적어 놔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전체 메뉴 가서 일반 전표를 엽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짜로 차변부터 한다면 3번 차변에 부채감소 부가 예수금 부가로 검색해서 250원 부가세 예수금 부채감소입니다. 엔터 쳐서 차변으로 옮겨놓고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을 해서 매출세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 떠서 일반 전표에 가서 차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엔터 쳐서 줄 바꾼 다음에 대변에 4번 대변에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탭을 누르고 여기 매입세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 탭을 누르고 네, 여기 부가로 또 해야 되고요. 부가세 이번에는 대급금 자산 감소 대변에다가 아까 그 금액 컨트롤 V 하면은 8920250 그리고 엔터 쳐서 자비익 처리해야죠. 4번 대변의 자비익이죠. 예, 대변 자비익 수익이니까 대변이 가는 거예요. 10,000원이었죠. 10 플러스 10,000원 입력하고 납부할 세금 대변이죠. 미지급 세금 미지 해서 261번입니다. 거기 미지급금하고 나란히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미지급비용이 지금 3개가 나란히 있어요. 네, 여러분 부가가치세 정리분계할 때는 미지급세금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요 밑에 있는 빨간 글씨 그대로 입력해도 되고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차감세 오른쪽 버튼 복사 떠가지고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도 되고 아까 그 빨간 글씨하고 숫자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끝났습니다. 자, 결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 관한 문제. 자, 부동산 임차 계약을 한 내역이 나옵니다. 월 임차료 240만원. 비고에 보니까 월세 금액은 다음 달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음 달 1일에 주면 당기, 지금 당기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임차료는 요 240만원은 미지급 비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다음 해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을 예상해가지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임차 계약 내역이다. 결산일 현재 창고 임차에 대한 기간 경과분 임차료를 계상하다. 기간이 경과한 거 정리 결산 분계를 하시오. 거래처 코드 입력할 것.
미지급 비용을 이 거래처 코드 이거 넣으라는 거예요. 임대인, 금고몰. 아시겠죠? 미지급 비용이 거래처 그동안 한 번도 넣으라는 게 안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거래처 코드 넣어라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2018년 12월 1일 날부터 24개월간 지금 부동산 임차를 했어요. 이 회사로부터 이 주소에 있는 거 월세 240씩. 그런데 월세를 다음 달 1일에 후불로 지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12월은 기간이 경과했죠. 결산 현재 기간 경과분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하라는 거예요. 자료 설명 2번이. 그러니까 12월 달 임차료를 아직 지급 안 했지만 결산일 날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비용 발생 임차료 819번입니다. 임차료. 이건 거래처 안 넣어도 돼요. 비용이니까. 조금 있다가 다음 계정 과목을 넣어야 됩니다. 자, 거기 월세 표시되어 있었죠. 24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 미지로 검색을 하면 미지급 비용 262번. 이게 부채죠. 여기에 거래처를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금고. 금고몰. 대변에 240만 원. 이렇게 해야 돼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본사 임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만 보시면 되겠어요. 3천만 원이 퇴직금 추계액이에요.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어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결산일 현재의 작년에 설정해 놓은 퇴직금 추계액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가 남아 있나?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시산표에 12월 31일자로 비유동 부채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니까 부채의 잔액은 대변의 잔액이 이거 합계 보는 게 아니에요. 잔액 1,400만 원. 그러면 1,400만 원을 빼고 입력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 3천만 원 옆에다가 싹 지우고 1,600을 입력하겠다 메모를 해놓으면 되죠. 1,600. 1,400 있으니까 1,600만 추가로 충당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600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여기 가셔가지고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여기 있는 거 아시죠? 결산자료 입력 누르셔가지고 1월 엔터, 12월 엔터 확인. 자, 판매관리비 밑에 쪽에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퇴직급여 가로 열고 1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1600 16 플러스 엔터. 이거 문제 하나니까 이것만 입력하고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전표 추가 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하면 끝나고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와서 조회를 한번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붕괴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붕괴가 넘어왔는가 1,600만 원짜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산 문제고요. 자, 여기 마지막에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부가가치 신고서를 조회해서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옳은 것 이랬습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요. 일기 예정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일기 예정은 1월부터
3월이잖아요.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매입 중에 여기 매입 세금계산 수치본 중에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여기 나와요. 예. 11번 번호에 따로. 그래서 300만 원에 세금이 30만 원이니까 예, 공급가액은 300이다. 2번에다가 답을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는 3월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여러분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날짜가 3월 말이니까 여기다 3월을 입력해야 돼. 12월 넣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과목별에는 안 나와. 제출용에 가야 돼. 제출용을 딱 누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거 파란 글씨로 보일 거예요. 642-872-240이 여기에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 4번에 체크했다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 프로그램에 답안 수록을 눌러야죠. 여기다가 4번, 2번 이렇게 답을 찍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론 풀어야 되잖아요. 예. 닫기 해놓고 또 이론 풀어요. 이론 다 풀었어요. 풀고 나서 답안 수록 눌러서 시험지에다 체크해 놓은 번호 또 찍으면 돼요. 예. 쭉 다 찍어요. 다 찍고 이제 USB 저장 누르면 시험 끝났어요. 근데 컴퓨터는 끄지 마시라. USB 저장하고 열려있는 창 이거 다 닫아놓는 게 좋고요. 안 닫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USB에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은 누르지 않는데 시험 보는 날은 USB 저장 마지막에 꼭 눌러서 이대로 놓고 혹시 모르니까 예, USB를 빼서 갖다 제출하시면 컴퓨터는 알아서 감독관이 끄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9에 백데이터 직접 설치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